안녕하세요. 지금은 2020년도 경제학년에 대한 전반적인 명리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날입니다. 요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에 가면 천문명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에 최근에 글써 올렸거든요. 글써 올린 거를 그냥 그런 데 정리해서 올렸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올해는 기해년, 내년은 경자년, 그 다음에 신축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명리라는 것은 옛날 동양 중국 사람들이 오랜 경험으로 이렇게 얻어낸 통계학적 학설이거든요. 근데 수학이나 경제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인문과학처럼 어떤 가설명제를 두고 거기에서 여러 현상을 하나의 틀에 집어넣고 체계화해가지고 학문한 것이 이 명리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치 통계 학문이 명리학이에요. 그래가지고선 경자년 때는 어떻고, 그 다음에 기축년 때는 어떻고, 기해년 어떻고, 신축년 어떻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육식진법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육식진법 틀에서 어느 정도의 저기가 맞습니다. 사실들이 맞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져오는 학문으로서 그냥 지금까지 지탱이 온다는 거죠. 제가 이제 글에도 썼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명리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심지어 수학적입니다. 수학적이에요. 제가 이제 풀 때 보면은 신살상이나 운성론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행론이나 육신론생을 이렇게 풀어 헤치고 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수학의 인수분해나 미분적분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어떻고, 신살과 그 다음에 오행에서 어떻게 나타나면 어떻게 됐고, 운성과 그 다음에 신살과 엮어지면서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죠. 근데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은 명리는 저기에요. 명리는 오행론, 오행론, 오행론과 이거 육신론은 기초죠. 육신론 이거는 기초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신살론이고 그 다음에 정적인 이론이고, 그 다음에 운명적으로 큰 틀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이 운성론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운성론은 이게 정적인 성격을 많이 얘기하고, 신살론은 요게 포함된 어떤 암암리 어떤 요소를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나 누가 푸는 거 이렇게 보면은 오행론, 육신론 가지고선 이렇게 풀고 간혹 가다가 이제 천을귀신이다, 영마다, 지살이다, 겁살이다, 망신이다 이런 걸 추론해 가지고 신살론을 가미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일지론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뭐가 문제의 성격이 어떻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는 이 운성론 쪽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공부는 오행론, 육신론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이거는 기초고, 그 다음에 신살과 운성론이 뒷받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그걸 다 같은 측면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2020년 내년은 경자년이죠. 경자년인데 이것이 명리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운세는 어떻게 파악하고, 문재인 사주나 우리나라의 이제 갑자여행이나 주요켓이 어떻게 나오냐 요걸로 해가지고선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경자라는 것은 육식갑자의 육식진법의 틀에 37째 오행입니다. 37째 오행이라 하죠. 그래가지고선 37번째 오행인데 사주의 전반적인 경우의 수는 제가 이제 글에도 쓰고 몇 번 설명되었지만 육식갑자가 있고, 그 다음에 12월 12달 월이 있고, 그 다음에 30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12시간이라는 건 2시간 단위게 편의적으로 나누죠. 물론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분단으로 나눠 가지고서는 저기 10분단으로 또 나눌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나누지 않아도 12시간 그 범주는 다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는 역행이고 남자는 순행이고 하는 아이가 두 가지 경우를 해가지고 요거를 하면은 쭉 가면 50이나 8,400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거는 명목상에 나오는 51년 8,400까지 경우수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명리에서는 또 뭐가 있냐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적인 요소 그 다음에 그 환경적인 요소하고 또 특히 뭐냐면 그 아버지나 엄마한테서 이어져 오는 사주 구성을 쭉 보면은 저기를 알 수 있어요. 그 이렇게 그 어떠한 사람도 50년 8,400까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도 같은 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그 남한의 민족이 뭐 51만 8천 이렇게 한 55,200만 명이 있겠는데 그러니까 같은 시간 내에 2시간 단위에 같은 시간 내에 태어난 사람이 한 100여 명 되죠.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100명이 되면 100여 명 운명이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적인 요소 그 다음에 밖에서 다가오는 인연들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해도 나는 농촌에 필부로 살지만은 조금 하이 레벨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적 운으로 그 사람이 있지만 더 크고 강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운행이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인 요소에서는 명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 공간적인 요소에서 추론하면은 한마디로 다 같을 수가 없고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부모의 사주를 보면은 또 알 수가 있어요. 또 달라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도 무슨 얘기를 하면 51만 8,400까지라 하면은 우리나라 5,200명이면 같은 사주의 사람이 100여 명이 된다는 것이 그 수치상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서울에 태어났냐, 부산에 태어났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부잣집에 태어났냐, 가난한 집에 태어났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타나는 그 저기를 해가지고선 그 환경적인 요소에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주라는 것은 일정한 태어났을 때 애기 응행하고 태어나가지고 첫 호흡하는 그 시간에 좌표가 그 사람의 온국이라고 운명이 정해지는데 그로부터 흘러가는 시간적인 요소에서는 다 같은 50년 8,000가지로 적용이 되지만 그 응행하고 태어났을 때 그 애의 환경적인 요소 그것만큼은 부모님이 받아는 그 요소만큼은 다르기 때문에 운명은 어느 누구도 같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이제 경금하고 이게 경금하고 이제 그 경자는 경금의 자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경금의 자수 뭐냐면 이렇게 흐르는 물 속에 막 자수는 흐르는 물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쭉 흐르는 물이는데 이 자수라는 거는 흐르는 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조조조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조그맣게 당긴 물인데 이렇게 촉촉 이렇게 쏘는 형상을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자수를 얘기해가지고 보통 남자의 정액 같은 걸 연상하면 딱 만드는 사주입니다. 만드는 오행이에요, 이 자수가. 그래가지고 요것을 톡톡 쏘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런 식이 되고 톡톡 쏘가지고 어떤 사건 이별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졸졸졸졸 흐르고 빠르게 흐르는 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는데 이렇게 흐르는 이 형상은 경자라고 하는 이 형상은 흐르는 물 속에 큰 선철 같은 쇠뭉치가 이렇게 물 속에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향은 자수는 일정히 북쪽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북쪽을 얘기하고 이 경금은 서쪽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본래는 천간이 표면상으로 나타난 걸 우주를 하기 때문에 북서쪽이라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쪽, 경금이 서쪽이고 그 자수가 북쪽 서북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금은 계속 이 자수한테 자기 오행을 그냥 막 이렇게 누설해서 뺏깁니다. 그래가지고 점차 이 자수의 성격이 강해져요. 그래가지고선 올해가 기해년이었는데 상반기에는 기토 영향을 좀 받다가 하반기에 해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듯이 이것도 초기에는 경금 요소를 많이 이렇게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자수, 수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해석하면은 세운상이 그렇게 해석하면은 큰 무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거 띠는 지띠예요. 지띠거든요. 지띠인데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쥐띠는 본래 이제 색깔이 까맣잖아요. 근데 이 경금은 이게 회색이기 때문에 보통 회색지라고는 없고 신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신지. 회색지 신지를 얘기해요. 이 경자가 그 신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하면 남들은 이렇게 털없는 지가 알지인데요. 보통 알지 그러면은 누가 놀리냐 털없는 지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저기 하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자일주에게 경자일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성격이 뭐냐면 이게 김정일이가 그 김정은이 그 아버지 그 김정일이가 경자일주예요. 이게 전형적인 경자일주의 그 전형적인 특성이 딱 나타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정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좀 이렇게 남한테 이게 지배하려는 것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사자라 그래가지고선 간섭을 좋아해요. 간섭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많고 다 똑똑해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실행력이 좀 적어요. 그러면서 이 경제할지는 술을 좀 좋아하고 그 보통 경제할지들이 직업상에는 술과 관련된 양조나 술이나 뭐 음식점이나 이런 거 관련되는 일을 좀 많이 합니다. 이 경제할주들이. 그러니까 경제할지 특징이면 술을 좀 많이 해요. 이 사주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가지고서 요거는 이제 경자년의 일반적인 경자에 대한 오행에 대한 성격을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렇게 올해 내 재운이 어떠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상당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주의 모든 근거는 그 연지, 얼지, 일지, 그 다음에 그 시지 이렇게 연, 월, 일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장 주체는 그 명리의 가설명제 중에 일간이 자기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연, 월, 일, 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는 천간이 있고 지지에는 이렇게 저기가 있죠. 그러면은 일지에 태어난 요것이 본인이라 그러는 거죠. 일간. 요거를 일간이라 그래. 요거를 일간이라 그러거든요. 요거 기준으로 해서 봐가지고선 뭐냐면 이게 오행상과 육신론조 해석을 하는 게요. 그럼 일간이 여기서 이면은 갑일 자기 일간이 사주나 만세를 봐가지고서 생년을 치면 자기가 갑을인지 병정인지 무기인지 경신인지 임계인지 그게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데 갑을 일간인 사람들은 경자가 올해가 뭐냐 관성하고 인수로 와요. 관성하고 인수로 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갑을 일간인 사람들은 관인상세 이렇게 오면은 퉁 쳐가지고 이렇게 관인상세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거 있지만은 갑경충이 돼가지고 어떤 이제 변고가 사회적으로 일어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있고 을은 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승진한다 이런 뜻이 되게 강해요. 을목 일간인 사람들은 경자 이렇게 되면 간인 상생돼서 와가지고 사회적으로 득세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갑을 일간인 사람들이 올해는 별로 재물상에는 재미가 없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병정은 뭐냐면은 이게 병정은 천간에 경금은 그 재성이 되죠. 재성이 되고 지지에는 관성이 돼요. 그러니까 재성하고 관성이 같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권세를 얻으면서 득세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 병일간 정일간의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일간이 무토이거나 기토일 경우에는 식재로 오는데 그 보통 그 식재로 오는데 이게 무토일간 이게 기토일간 요 일 사람들이 경자는 한 해는 조금 재물을 좀 만져요. 재물을 좀 만집니다. 장사재물이라고 재물을 좀 만지는 운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경신 그 일간인 사람은 비겁 식상이라 가지고 누구 같이 일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고 아니면은 이게 그 어떤 신사성이 나타나고 이거 해가지고선 비겁이 와가지고 조금 돈이 탈지한다 이런 식의 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이게는 상반기에는 조금 안 좋다가 하반기에 좀 풀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임계는 인수 비겁인데 이거는 자기가 월급쟁이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출세하거나 이런 거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저기예요. 좀 돈이 말라요. 인수 비겁으로 오면 돈이 마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올해 재물상의 좋은 운은 무토 기토인 요 일간인 사람들이 올해는 좀 괜찮아요. 그 다음에 괜찮은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경신 있는 사람 비겁 식상으로 와가지고 어느 정도 누구 같이 장사점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불이나 이런 사람 사회적 명목상이나 출세하나 득세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갑일간 율일간은 좋지만은 별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적용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상에 좋게 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흐르는 건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렇게 일간 기준으로 할 때 요 경자가 자기 얼주 그러니까 얼간하고 얼지에 경자가 어떻게 탁 쳐가지고 영향을 미쳐서 오느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해의 세운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죠. 사주는 이 네 개 등 중에서 이 월주가 자기 직업군이나 사회적인 분야이나 부모 형제분을 말하는데 이 월주 기준에서 이게 오는 이 기준으로 딱 보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이 월주 기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경자가 오느냐 그러면서 일간 기준으로 계속하면은 그해 전반적인 그 육신론적 그러니까 뭐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한 내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뭐 부도 났지 않을까 사업이 잘 됐냐 그런 거는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얘기예요. 오행론 육신론은 가장 기초적인 얘기거든요. 그냥 명리 공부는 이것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오행론 육신론 기초적인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요까지 해서 보통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무엇을 또 많이 하냐면 신살론적 얘기를 많이 해줘요. 신살론적 얘기는 요거는 보통 사고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나 사고 같은 거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신살론적 측면입니다. 요거는 주로 얼지 기준으로 보는데 일지는 자기 그 배우자나 자기 신상의 문제가 일지로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삼하면 신자지는 장성이 돼요. 신자지는 장성이 되고 인월수는 재살이 되고 사유축. 그러니까 얼지 기준, 일지 그러니까 주로 얼지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월지가 신자진에 해당하면 장성이 돼요. 장성이 됩니다. 그런 장성 기질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지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 이제 그 의지적으로 그 모티브가 되는 요소가 이 장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한 해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는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월지에 자기가 신자진이 되면 장성살이 돼요. 장성이 돼가지고 매몰차게 의무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일이 생기고 그럽니다. 인월수는 재살이에요. 재살이라고 하고 그다음 사유축은 육해라 그러고 해면미는 도화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제 여기 천문명리 하나님의 최근 글에는 장성이 어떻고 재살이 어떻고 육해고 어떻고 도화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 얼지가 신자진에 상관되면은 장성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의무적으로 뭘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막 의무적으로 하고 고집부릴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선 그 일간 기준의 경자가 본인한테 장성살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무토 일간일 때 장성살이 오면은 의무적으로 무토 일간이지 그 얼지가 신자진이 되면 장성살이 돼가 이럴 때는 의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의무적으로 사회적 직업을 찾거나 뭐 열심히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눈이 그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호수는 재살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꾀를 많이 부르고 뭐 요런 식의 그 해석인데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많고 조금 짜증나는 일이 많다 그래요. 그 다음에 사유축은 육개살인데 육개살 한마디로 방해살이라 그래요. 방해살. 방해살이라 가지고 자꾸 남한테 방해를 받는다.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이죠. 그 다음에 그 해면미는 도화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만나고 바람 피고 잘 논다. 이렇게 하는 그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토일간에 월지가 해수일 경우에는 해면미가 되면 도화라 하는데 이때는 바람 피고 논다는 얘기가 되게 강합니다. 그 다음에 무토일간에 그 사유축에 정이 되면 육해인데 뭔가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재산은 자기가 꾀를 부려서 뭘 하려고 하는데 짜증나고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무토일간에 일간에 신자진이 오면 장수세에게 내가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삼방국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인묘진 해자축 사오미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인묘진은 급각이라 그러니까 다리 다치는 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다리 다치면 교통사고에서 이게 다리 다치는 것이 좀 조심해야 돼. 이게 보통 요것이 잇목 같은 경우는 역마나 지살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런 식의 월지나 일지에 있으면은 이 급각이 돼가지고 다리 다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머미는 사정이고 사오미는 폭발인데 하정이라는 거는 이게 그냥 한마디로 이게는 오지랖 넓고 돈에 대해서 오지랖이 넓다니까 좀 길거리에 돈을 주시면은요 그걸 자기가 갖질 않고 이렇게 갖다가 경찰서에 맡긴다는 그런 식의 저게 많아. 그러니까 정이 넘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정이 넘치면 남한테 흐른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경우는 조금 오지랖이 넓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그다음에 사오미는 폭패라 그러는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딱 다치거나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안 되고 하는 그런 식의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폭패는 자수오해는 톡 쏜다 해가지고 사고수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폭패는. 그리고 인묘진 같은 경우는 극각에 다리 다치는 걸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는 삼재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삼재라는 것은 뭐게 뱀띠, 닭띠, 소띠가 올해는 머무를 삼재예요. 요거는 제가 많이 주장하는 신살론적인 귀신론적 얘기입니다. 귀신론적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귀신이 작게가 뱀띠, 닭띠, 소띠가 작년에는 들어올 삼재였어요. 이게 어떤 일이 내가 들어간다 해서 확 이렇게 이제 일이 이제 안 좋게 벌어지고 그런 식의 일이 됐다가 하다도 올해는 머무를 삼재돼 가지고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막 장애를 입고 방해인데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처져요. 이게 머무를 삼재는 일이 방해받고 이게 처진다 그런 식의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육해살이 이게 방해살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육해살이. 이게 운성론적에서는 자기 일간이 갑일 때는 목욕이 되고 을일 때는 병이 되고 병일 때는 태가 되고 정일 때는 절이 되고 무일 때는 태가 되고 길 때는 절이 되고 사일 때는 겨울 때는 사가 되고 신일 때는 장생이 되고 자기 일간이 임일 때는 제왕이 되고 개일 때는 권력이 돼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일간이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임계가 오시면은 이거는 이제 권력이자 이게 양인이 와가지고선 되게 좀 성격이 강해져요. 임계 일주의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경신 이것은 자기 일간이 신금일 경우는 장생이라 가지고서 학업성쟁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지죠. 그런 좋아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인정받고 뭐 그런 식의 해석을 하죠. 근데 경립 때는 사락이래 가지고선 이것이 경제일지 성격이 이게 사자에 놓인다 그래요. 사자에 놓여가지고 이게 좀 간섭을 좋아하고 뭐 그냥 활동적이지 못하고 뭐 이렇게 말만 자주 하고 뭐 그런 식이 하고 그런 식의 얘기죠. 그러면서 사자에 놓여가지고 약간 이제 음흉하고 뭐 그런 걸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성론적 해석하는데 제가 보는 게 이제 운성론적 일강지능에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년의 전반적인 명리 해석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군에 대해서 이 명리 경제년의 명리적인 그냥 개괄적인 일반적인 사항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나라의 국군은 실질적인 통치자의 사주로서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대통령 실질 통치자의 직업궁, 얼지나 연지 이 일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사회적 일이자 직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치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사주는 제가 이제 동영상에도 여러 번 올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경자년이 이렇게 되면은 이 문재인은 이렇게 적이 사주예요. 문재인은 상관이 용신입니다. 그래서 관성이 오면 한신이라 그래. 별로 쓸모없는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상관하고 재성이 와야 잘 풀리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근데 이게 관성으로 오면은 그냥 한신이 해가지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식의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이 관성으로 이렇게 딱 오면은요. 관성이나 인수는 장사와 재물을 빨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보통 이 통치자가 관성으로 흘러가면은 통치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요 별로 국가가 융성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대통령 뽑을 때 뽑고 난 다음에 식상하고 재성으로 흐르는 대통령을 뽑아야 국군이 융성하거든요.
그건 제가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그 싱가포르 이관유 사주하고 박정희 대통령 사주를 올린 게 있어요. 거기서 내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대운도 관성으로 흘러가고 경자년 해가지고 이것도 관성으로 이렇게 딱 흘러가는데 되게 좀 안 좋게 흘러가요. 이건 자기의 상관을 친다 이래야지 어떤 일 탕 터지고 하는 이건 상관이 용신인데 경금 그 관성이 와서 자기 용신을 탕 치면은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선 특히 이제 4월 15일 2020년 4월 15일이 그 총선인데 경자 경진이고 무자이래요. 근데 이게 경경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 문제를 이렇게 잡는 운이 와 있어요. 제가 보는 견제는 자꾸 얘기했지만은 별로 지금 뭐 패스트트랙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별로 지들은 영구 집권하고 뭐 정의당하고 해가지고 의석수를 과반수 이상 만들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보기에는 과반수를 넘기지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신사월 경진 그 저기 되면 이 사람이 문재인이 꽉 잡힙니다. 이게 잡혀가지고선 이게 톡 쳐가지고 그때 되게 신경 쓰기 안 좋은 일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기축일이 지나가지고선 어느 정도 적이 되는데 이 기축일 같은 경우는 그 이 문재인한테 어느 정도 적이 해가지고 이제 과반수 가지고 잘 방어했다 이런 식의까지의 뭐 의원수를 확보하는 그런 적인데 그 다음 월이 신사월이에요. 경진달 신사월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례일조고 서로 이렇게 상하를 칩니다. 그 내 블로그에 들으면 천문명리 하나님이더라 하면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쓴 것이 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제 경신일주였는데 경신일주인데 갑인인가 이렇게 왔을 때 그 갑경충 돼가지고선 그 국정원이 그 부산의 박도사한테 가가지고선 그 유신을 발표했는데 어떻습니까? 땅이 그러니까 그윽할 육지에다가 귀신 신자에 귀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죽음을 암시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 대운에서 그 일지와 그 상하를 탕 치면은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안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유경수 여사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죽고 이제 그런 식이 됐죠. 근데 그거는 명리를 어느 정도 딱 공부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비슷한 운이 5월달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5월달 신사월에 와 있다는데 이거는 어른 이렇게 넘어가는 것 중에 신사가 와가지고 의뢰를 치니까 조금 안 좋은 일이어가지고 뭐 저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하는데 이 얼진 같은 경우는 그 달이 지나가면 또 그것도 해소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죠. 대운에서 일조 쾅 치는 운이 왔으면 무슨 병고가 일어나고 세운서도 오면 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지만 이 얼진이 와서 을의 일주를 치면은 별로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아무튼 무슨 이렇게 변고가 일어나고 장애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역상에 갑자 오행을 지배하는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자가 오면은 갑경충이 돼가지고선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그 6.25 때 일어날 때거나 뭐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저기예요. 그 경인년 해가지고 그 갑경 우리나라 갑자를 지배받는다 이게 갑경충이 오면은 무슨 변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자자는 들이쳐가지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주요캐는 제가 지난번에 특수권이라 얘기했는데 주요캐는 지수사가 됩니다. 이거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왜 지수사 퀴가 나오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경금은 이거는 저기 지지를 보면 신이에요. 신은 토지 지를 얘기합니다. 자수는 순수하게 수정해가지고 지수사가 돼요. 이게 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장수가 이렇게 전장에서 이렇게 진두지휘한다. 이제 그런 식의 의미가 있어요. 이 지수사는. 진수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옳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막 이렇게 전쟁 치듯이 막 일을 치러 나간다. 이런 식의 의미가 있죠. 근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경자년에는 전쟁 비슷한 그런 것을 예측하는 단어가 이 지수사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꾸 많이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요 경자년 이게 되게 안 좋게 가요. 그 뭐 탄핵이 지금 돼가지고 뭐 그 상원으로 올라갔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경자년 이렇게 돼가지고 이 트럼프가 되게 곤란한 운이 왔고 시진핑은 대운이 오면서 이게 정의일주거든요. 시진핑은 경자로 와가지고 이놈이 이제 저게 이렇게 관록이 같이 와가지고 뚝 뜨는 운이 와 있어요. 특히 이제 시진핑이 내년에는 되게 좋아. 신축년이 되게 좋습니다. 김정은은 제가 몇 번 올렸는데 이게 이제 12월 달 지금 12월 달이죠. 12월 달 1월 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왜 12월 달 요번 달 같아. 무슨 사건을 치면서 이거 뭐 RCBM을 준다든가 핵실험 한다든가 뭐 SLBM을 이렇게 쏴가지고 미국한테 뭐 하거나 남한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을 한번 치는데 그때서부터 자꾸 옥조입니다. 그 신축년에 이 김정은이 상당히 운이 좀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일반적으로 이게 경제냐 전반적인 명리 해석하고 우리나라 국군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상입니다.